아니 오늘 진짜 왜 그러지? 돈에 대한 얘기, 풍요에 대한 얘기하니까 왜 자꾸 마이크 끊어지고 돈 얘기 또 했는데 또 방송 뭐 끊기고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빼박. 아이고 무거워.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 황수정. 요 황수 잘 나오나? 강력한 황수정 일각주 2개 딱 놓고 여기서 방송하면 되겠다, 그죠? 그 예전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제가 영상 봤을 때 어떤 이제 래퍼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명품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르고 있어. 근데 그분이 맨 처음에 명품을 살 때 어떤 걸 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제일 쓸모없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뭐 약간 그런 걸 명품으로 샀대요. 그래서 뭘 샀냐고 했더니 담뱃갑 케이스 뭐 이런 걸 명품으로 샀대요. 그래서 사실 뭐 담뱃갑 케이스를 뭐 100만 원짜리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실용성이 있겠어요, 그죠? 그냥 기분이잖아, 기분. 근데 그거를 이제 명품으로 사고 그 사람이 느낀 게 뭐였냐면은 내가 이 쓸모없는 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 뭐야? 어떡해. 엄청 중요한 이 청기도. 아니 오늘 진짜 왜 그러지? 돈에 대한 얘기, 풍요에 대한 얘기하니까 왜 자꾸 마이크 끊어지고 돈 얘기 또 했는데 또 방송 뭐 끊기고 잘 안 되면은 그러면 이제 빼박. 그러면은 저기 아까 그 담뱃값 얘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래퍼 염따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방황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풍요로 이렇게 쭉 나아가시게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만 해도 이제 정말 가난하다가 정말 몇십억을 정말 단기간에 거의 뭐 한 1년도 안 돼서 갑자기 창조한 그런 분인데, 그분이 그 길로 나아갈 때 처음에 했던 게 뭐였냐? 처음에 했던 게 본인이 제일 많이 쓰면서 제일 쓸모없는 물건을 명품으로 사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담뱃값 케이스였죠. 그분은 이제 담배를 많이 피시나 봐요. 그러니까 담배를 항상 피면은 담배를 항상 들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담배를 명품 케이스에다가 넣고 다니는 거죠. 그걸 이제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늘 풍요로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담뱃값 케이스가 사실 명품이든 아니면 뭐 케이스 없어도 상관없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 않은 그런 물건인데, 그분이 그걸 샀던 이유가 첫 번째가 그게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걸 샀대요. 그러니까 실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노트북, 뭐 아니면 자동차 이런 약간 실용적인 물건을 사면은 그건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필요하기 때문에. 뭐 아니면 냉장고를 산다거나 그런 건 비싼 거 살 수 있어. 하지만 필요 없는 물건에다가 100만 원 쓰는 건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정을 100만 원짜리 수정을 모시는 거는 어렵지가 않아. 근데 100만 원짜리 도자기 모시는 거는 멈칫하거나 이걸 내가 해도 되나? 하시는 도반님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파워스톤은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지만 도자기가 이게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실용성을 따졌을 때 파워스톤에 비해서 굉장히 약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선뜻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자기를 100만 원이 넘는 걸 이제 구매를 하려면은 이 래퍼가 담배값 그 케이스 사는 것처럼 풍요로움 그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으로 산 거죠. 오히려 필요 없기 때문에, 쓸모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는 이유는 온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나의 온전한 풍요로움. 그러니까 내가 이게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필요 없지만 나는 이 필요 없는 물건을 나를 위해서 살 정도로 나는 풍요롭고 나는 온전히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정도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물건을 삼으로써, 또 필요 없는 실용적이지 않은 물건을 삼으로써 그렇게 자신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보면은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어떤 명품으로 시장을 하는데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이 말한 어떤 명품학 지론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지 않나. 그러니까 풍요의 의식을 확장하고 이분이 왜 갑자기 단기간에 그렇게 풍요로움을 끌어당겼는지, 그걸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 침착맨님 유튜브에서 인터뷰하는 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저도 그렇고 가성비를 많이 따지잖아요. 막 한 푼이라도 뭐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싸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계산하고 막 여기저기 찾아보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창조의 관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이 마음 공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계산하는 마음은 항상 결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많고 계산을 하고 막 뭔가 머릿속이 복잡하면은 그건 항상 결핍이야. 사랑과 풍요, 축복은 계산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어요. 그저 하는 거예요. 그저 하는 거. 그냥 이유 없이. 때로는 비실용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약간 그렇게 조금 왜 굳이 그렇게 했어? 바보같이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그런 행동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연애를 할 때 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 만약에 그 사람이 멀리에 산다거나 좀 뭐 자주 볼 수 없는 상황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부산에 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서울에 삽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1시간밖에 시간을 못 내. 근데 그 1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 마음, 진짜 사랑하면 그게 되잖아요. 3시간, 뭐 4시간 걸려서 서울까지 갔어. 1시간 만나고 다시 4시간 돌아와. 그러니까 1시간을 보기 위해서 8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되게 비효율적이고 왜 그런 짓을 해? 한 행동을 하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은 우리가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해가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풍요로움을 나아갈 때도 계산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이거 더 싼 거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했어? 그렇게 막 따지고 드는 것은 그게 이제 현실주의자의 마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는 사람의 마음은 풍요로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나에게 더 큰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나는 이게 더 비싸더라도, 이게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난 이걸 한 거야. 근데 부자일수록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죠. 서민일수록 가성비 따지는 사람들이 더 많고, 물론 부자 중에서 가성비 따지는 사람도 있고 서민 중에서도 풍요로움을 나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비율상 봤을 때 부자일수록 오히려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면은 조금 더 풍요로운 데다 쓸래. 내가 조금 더 대우를 받고 서비스를 받고 나는 그러면 조금 더 돈 써도 괜찮아. 약간 이런 식. 그래서 보면은 약간 예를 들면은 강남 이쪽에 보면은 뭐랄까요? 뭔가 서비스나 이런 게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은 어떤 물건? 어떤 가격 같은 게 되게 대체로 높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미용실만 해도 막 엄청 비싸고 그 동네 미용실보다. 근데 가격이 한 10배 차이가 나는데 실력이 10배 차이가 나냐? 또 그건 또 아니거든. 그렇죠?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그 10배의 돈을 더 쓰면서 가서 머리를 자르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거기 갔을 때 내가 더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마음이 들고 뭔가 이게 존중받는 느낌이 들고 그게 날 행복하게 하고 나의 풍요의식, 풍요체험을 더 확장시켜주니까 그렇게 한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진정한 풍요, 진정한 부로 나아갈 때 제 경험상 머리로만 하는 것은 약간 한계가 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하나 변화를 줘봐야 돼요. 내 주변에 항상 그 실용적인 물건들만 놓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행복을 주는 물건들. 근데 그게 실용적이지 않으면 더 좋아요. 하나쯤은 있으면 반드시 좋고, 그 물건들을 하나 두 개씩 뭐 바꿔가면서 혹은 그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가면은 훨씬 더 이 풍요로 나아가는 길이 빠르다. 제일 많이 쓰면서 쓸모없는 물건이라 쓰레기통?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 쓰레기통을 명품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뭐 루이비통이었나? 뭐 쓰레기통인데 400만 원인가? 그래갖고 야, 저 사람은 진짜 쓸모없는 물건 진짜 비싼 거 샀다 이렇게 생각하긴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그거 볼 때마다 너무 행복하면은 그러면은 그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너무 행복하면. 뭐 사실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쓰레기통으로도 쓸 수 있는 도자기들을 몇억 원어치 샀으니까, 그쵸? 그렇게 따지면은 뭐 저도 그 사람이 볼 때는 저 미친놈 아니야? 약간 왜 저 골동품들을 저렇게 비싸게 많이 샀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쵸?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니까. 팬미팅 사인회도 그런 식 아닐까요? 10분도 못 볼 텐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이제 마음이 크면, 그러니까 그게 결국엔 사랑의 마음이지 계산이 없는 거잖아요. 10분을 보더라도 가서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이제 사랑의 마음. 근데 그 사랑의 마음이 꼭 연인 간의 사랑만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가 이제 계산 없이 움직일 때 그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순간이에요. 설사 비합리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게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세상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내 어떤 평상시 상식을 넘어서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 있고 우리가 또 체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또 알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평상시에 하던 그 어떤 바운더리를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해보기도 하고 느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그 생각, 계산을 멈추고 마음의 끌림대로 한 번씩 가봐야 한다. 안 가봤던 것들을 가봐야 한다. 그러니까 안 써봤던 돈도 써보고 안 사봤던 물건도 사보고, 그런 것들이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치고 소비가 아니라 우리의 풍요 의식과 어떤 우리의 의식을 확장하는 실질적인 실전 마음 공부인 거예요. 실전 마음 공부. 마음 공부는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현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현실에서 하는 행동들이 내 마음에 영향을 다이렉트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근데 막 억지로 명품 이렇게 아닙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뭐 명품 권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 아시죠? 꼭 명품을 사라 이게 아니라 진짜로 뭐 예를 들면은
가성비를 꼭 따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뭐 1,000원짜리 살 거를 뭐 2,000원짜리 산다. 그러면 부담 안 되잖아. 근데 1,000원어치만큼의 더 풍요로움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펜을 사더라도 500원짜리 펜을 살 수도 있지만 내가 뭐 6,000원짜리 펜을 샀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12배나 비싸잖아요. 12배. 12배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다. 응? 그러니까 꼭 가성비만 따지지 말고 뭐 근데 물론 막 소모품을 일일이 다 좋은 걸 쓸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자주 쓰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물건, 그거는 이제 한두 개쯤은 좋은 걸 써도 된다. 아까도 이제 어떤 도바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태블릿 PC가 있는데 7년을 쓰셨대요. 7년을. 그래서 바꾸고 싶다 했는데 지금 태블릿 PC 있잖아. 그리고 본인이 뭐 어떤 뭐 편집을 하거나 어떤 되게 좋은 성능을 필요로 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태블릿 PC가 있는데 굳이 왜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7년을 안 바꿨대. 7년을 안 바꾸다가 최근에 자꾸 뭔가 마음이 움직임이 있어서 해야겠다 하다가 바꿨대요. 제일 최근에 나온 최신형 갤럭시 탭으로 바꿨대. 그러니까 그게 본인이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바꾼다고 해서 내가 뭐 좋을까? 뭐 크게 차이가 있을까? 이게 괜히 비싸기만 하지. 지금 내가 쓰는 이 태블릿 PC도 좋은데 굳이 바꿔야 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바꾸고 나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고 너무 활용을 잘하고 내가 여기서 느끼는 행복감, 그 하루 만에 느끼는 행복감만으로도 이미 이 돈값을 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왜 여태 이걸 안 했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7년 동안 미뤄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미뤄왔던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약간 실용적인 물건이지만 실용적인 것 중에서도 좋은 걸 사면은 그건 약간 뭐랄까 가성비는 떨어지잖아요.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내가 제일 좋은 최신형 뭐 내가 갖고 싶었던 물건을 샀어 했을 때 그때 오는 어떤 행복감과 만족감이 굉장히 크다면 그걸 또 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굳이 뭐 가성비 좋은 거 사지 않아도 뭐 싸게 사지 않아도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심지어 그 도바님은 가성비도 좋게 샀어. 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행복이 더 크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하는 물건에 늘 가성비만 생각하지 마라. 가성비만 생각하면은 진짜 풍요로운 길로 나아가긴 좀 쉽지가 않다. 늘 근데 호구처럼 맨날 막 뭔가 무조건 항상 비싸게 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물건은 좋은 걸 써도 된다. 조금 더 비싸더라도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되게 비싸 근데 가성비가 막 엄청 좋지 않아. 하지만 이게 내가 너무 갖고 싶어. 그럼 그때 그거 허용해도 된다. 누려도 된다. 여러분들이 대신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막 그걸 빚을 내서 할 필요까지는 없고 굳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옛날에 롤렉스 시계 살 때 카드 6개월로 사긴 했지만 저는 제가 그 뭐 카드값 뭐 카드 빚 이런 거 지더라도 감당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자신 있으면 해도 되지만 계산을 넘어서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려고 요즘에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3개월 정도는 해볼까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쓰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스스로가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을 모으고 얼마큼을 쓸 것이며 얼마큼은 내가 생활비로 쓰고 얼마큼은 내가 뭐 풍요의 아이템을 사는데 쓸 것이냐 이거는 본인이 조절해야 돼요. 수치를. 근데 뭐 제가 어느 정도 약간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지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는 부의 그릇입니다. 부의 그릇. 그러니까 부자는 막 쓰기만 하지도 않고 막 절약만 하지도 않고 그 조절을 잘하는 거죠.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낄 때는 단돈 10,000원도 아끼고 쓸 때는 몇 천만 원 몇 억도 그냥 흔쾌히 써요. 그 차이점, 언제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쓰는가 그걸 알아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부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거죠. 마냥 쓰는 것이 아니라 아낄 땐 또 아끼고 모을 땐 또 모으고. 근데 일단은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단돈 10,000원이라도 모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근데 모아가는 금액을 점점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큰 금액을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모은다 한 달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만 원, 20만 원만 모아보는 거죠. 그러다가 다음 달에는 뭐 한 12만 원, 15만 원 이렇게 모아보고 그래서 좀 늘려도 될 것 같으면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야. 모으는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해본 결과 금액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돈을 모으고 있다라는 의식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모으고 있는 금액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식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돈을 모으고 있어. 이것도 좋지만 가끔 그게 버겁고 답답할 때가 있어. 그것보다는 차라리 좀 서서히 늘려나가면서 내가 점점점 많은 돈을 모으고 있어라는 의식. 실제로 모으고 있잖아.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제 의식의 변화가 좋지 처음부터 큰 돈을 모으는 것은 때론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